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1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축구장 2,400여 개에 달하는 살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뭐 항상 뭐 이렇게 큰 재난 이후에는 이런 어떤 그 싸움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계속 이 국가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앞두고도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한전으로 하여금 장비라든가 여러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그 전봇대 관련돼서 또 이런 비용 이런 걸 감축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났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양광 뭐 개발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다. 지금 뭐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산불 가지고 또 위험부의 비호에 휘말려서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고소까지 한번 해보신 김갑수 형님하고 또 그 앞에서 또 오늘은 봉규 형이 아무래도 꼬리를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형, 봉규 형, 오래간만에 우리 이혁재 바빴나 봐요. 네, 바빴어요. 아 너무 바쁘지 마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래도 여기 형 전화 받고 왔어요. 아, 주간 박종진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혁재 우리 그래서 본인은 지각하고 형님 그 뭐예요? 그 사진 그 이상한 것 떴다며? 그 진짜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예, 이거는 완전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봉규가 날조했나 했더니 그게 이거야. 이번에 그 형이 이번 산불을 보고 원래 사는 민둥산이 산이다. 나무가 없는 산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잘못인데 나무를 심은 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새마을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설마 아무리 형님이 왼쪽에 계셔도 이거는 설마 이거 그랬으면 사이코 완전히 사이코지. 나는 믿었어. 하도 평상시에 하도 박정희 대통령을 솔직히 비난하길래 고백하면 나도 믿었어. 형이 저 이런 진짜인 줄 말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아니 근데 이게 논리적인 분인데 산불이 SNS에도 나도만 정말 뒤덮고 있는데 나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야. 해도 너무했지. 그렇게까지 말하냐. 산은 원래 흙으로 된 거예요. 원래 민둥산인데 산에 누가 나무를 심었지요? 알고 보면 박정희 군사도 형님 사진이 있는데 근데 새마을 운동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캡처한 거지. 내가 나가는 방송사 사장이 대노해갖고 제작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은 곤란하지 않냐 얘기를 했대고 우선 내 입장부터 얘기를 하면 그 즈음에 산불 전후로 해서 일단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SNS는 원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글도 쓴 적 없고 심지어 말을 한 적도 없어. 왜냐하면 나 요새 뭐 몰두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난데없는 일이야.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내가 내 생각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했어? 비슷했지? 너무 아니지. 너무 아니지. 내가 알고 있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렇지. 이건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나도 사회적 발언을 하니까 웬만한 심한 풍자, 뭐 심한 욕 다 감내하거든. 나 웬만하면 나도 엄청나게 뭐 많이 겪어요. 근데 그건 최소한도 뭐 한 마리라도 있어서 그걸 비틀거나 내가 지난주에 고구려와 김은봉 그 코너 때도 분명히 그거는 중국의 동북공주 대비하자는 취지의 얘기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데 요즘 떠돌아다니는 거는 김갑수가 고구려는 중국 거라고 말했다. 이러고 떠돌아다녀. 그게 또 방송에 나갔나요? 예,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내가 언급은 했잖아. 그걸 비튼 거지. 형 친구의 얘기로 했지. 형 얘기는 아니었지. 아니요, 고구려가 중국 거라고 얘기 안 했지. 하여튼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논쟁이 되고 근거는 있잖아. 이건 아예 완벽한 날조야. 그런데 어떻게 날조를 하냐면 내가 주로 출연하는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에 화면 사진을 딱 띄워놓고 이렇게 지문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누가 그냥 무심코 보면 진짜 저렇게 말했나 보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강적들에서 이번에 해명했어요? 그래서 어제 녹화를 하면서 띄워놨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형이 원래 그냥 대본에 좀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아예 없는 거야 형이 문제 제기? 산불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지. 그런 주제가 없었구나. 아예 그런 논의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나도 이제 주위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더니 이구동성 4명의 변호사가 이구동성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 아, 변호사들이 다 고소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여튼 처음으로 지금은 형사만 걸었어요. 민사도 걸어야지. 이제 형사 이기면 민사는 자동이니까. 예, 일단 형사로 조금 여러 명인데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밖에 그렇지. 한 가지 더 있더라. 허위사실 모욕죄. 아, 사람을 해주냐. 찾았어? 최초 유포자를? 2명은 찾았고. 아, 최초 유포자. 아니, 그게 한 명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 한 명이겠지. 버전이 세 한 가지가 명이 이렇게 나간 거.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3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럼 한 명이 더 찾아야 예, 되네. 근데 추정되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굉장히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아니, 일이 이 정부에서야 의지 보이지.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고. 뭘 아니야. 내가 했어 봐 그냥. 아, 그래? 아이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마포 경찰서에 전화했다. 진짜? 아이씨, 이것도 가짜 뉴스야. 이게 제목으로 빠져. 나는 이제 내가 유튜브 하잖아. 매일 생방하는데 난리가 났어. 이 저 댓글로 생방 댓글로 김갑수하고 놀지 마세요. 그런 놈 뭐 그냥 욕 막 올라오면서 이거 뭔 갑자기 왜 김갑수 얘기가 도배를 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라고 봤더니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박정희 때문에 산불 났다고 했다. 그래. 이런 사람하고 뭐 방송하고 그러냐 여기 방송하는 거 얘기야. 거기 절대 가지 말래. 아니 지금도 계속 그 얘기가 지금도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김갑수 돌고 청소 있어. 실시간 검색 보면 돌고 떠돌아다니거든. 돌고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한 20명 정도는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서 징역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고민하다가 한 중학생 정도까지 장난친 거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근데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서부터 혹은 대학생서부터는 징역을 살려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나라 해요. 법상으로도 중학생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학생들은 거의 해당이 없죠.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어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사회를 혼탁하게 이거는 만드는 형 일이고. 위법행인데. 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서가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인가. 그렇죠. 그 수사관들, 내 시간, 뭐 앞으로 더 벌어질 일들. 근데 법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람 괴롭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솔직히 좀 징역을 살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 허무한 명확하더라고. 거고 맨 처음에 아마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장난 아닌 드는데 것 같아. 이거는 만약에 장난이나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 더 문제지. 나이가 꽤 주도면밀한 되는 면이죠. 사람이 주도면밀하고 워딩까지 저렇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산불의 원인이 뭐 언론에도 막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원인에 대해서 뭐 제목 잘 뽑았네 뭐 아까. 네. 아까 당신 읽은 대로 인재죠. 네, 인재죠. 인재죠. 뭐 관리소를 해가지고 아니 처음 터지는 그 변압기인지 나왔잖아. 변압기가 아니고 개폐기. 하여튼 거기서 팍 터졌는데 그게 거기서만 터진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또 터져. 한전에서 얘기하는 건 뭐 새인지 뭔지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거 어떻게 동시에 그게 이물질이 껴서 그건 말이 안 돼. 이물질이 설령 한전 주장대로 끼어서 터지면 그거 개판이지. 그런 변압기 그런 개폐기를 빨리 교체했어야지. 교체 시기를 12년이었는데 17년인가 18년으로 원래 진작에 한국형은 교체했어요. 15년 교체인데 17년으로 요즘은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진작에 여기서 교체했어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탈원전 하면서 이제 적자잖아요. 지금 한전이 엄청 적자야. 2조. 2조처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이런 거 교체하려도 돈이 없고. 그래서 이 비용을 뭐 3분의 1로 그리고 줄였다. 딴 데다가 막 쓰니까. 그러니까 한전 직원이 나와서 한 얘기니까 이거는 한전 뭐 직원이 한 건 아니고 아, 확인해 전직 보세요. 직원, 전직 직원. 언제나 어떤 재난이나 정부가 호되게 공격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디다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이걸 보자고. 산불이 일어난 연도별 현황을 쭉 보세요. 쭉. 그러니까 한 20년이나 30년치를.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 얘기대로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였네라고 도저히 비아냥거리지를 못합니다. 정권별로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많이 나고 어떤 애는 적게 나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야. 기후 때문에 그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무슨 건조량이 더 훨씬 많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 데는 불이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인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방비를 해야 하고 지금 정부 잘못했어 라고 공격하는 건 받아들여. 맞아. 그래서 계속 더 잘하도록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을 정권 탓으로 몰고 가고 무슨 탈원전 정책 탓이 탈원전을 해서 불이 더 난다는 근거를 입증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얘기가 성립이 그래서 이제 되잖아. 한 전이 태양광 그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 교체나 그거 이런 반론 거에 신경 그거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얼마인지 반론 가능한데 좌우간 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탈원전 정책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게. 뭐냐면 재난이 났을 때는 좀 한 마음이 될 수 없나? 이것도 정략으로 몰아가야 되나? 만약에 정말로 정략은 아니고 정책에 어떤 대한 정책이 불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건 공격할 수 있지. 이거는 너무나 광의의 관계,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관계를 갖다 끌어댄 거야. 문재인 대통령 딸이 해외 이주했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정도로 그거는 아니에요. 다르죠. 인과관계를 그건 아니지. 아니 그거 이거 개폐기에서 사진도 아니, 있고 뭐 당자 나오던데. 반론 아, 형님 들어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아마 그런 그렇지. 가짜 뉴스가 아니, 나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딸이 외국 간 거하고 산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정부를 공격할 수는 있으나 너무나 광의의 원거리의 거를 갖다가 막 이래버리면 사람을 네. 호도시키는 무슨 거지. 말인지 네, 이건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특히 보수 시민들의 억하심정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보수심이라도 아니, 딱지가 한- 있어. 아니, 주민등록증에 심- 보수심이 이렇게 나와? 애국 시민들의 애국 시민? 한과 애국 시민 억하심정. 좋다. 애국. 한이 있어. 뭐냐면 세월호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아주 난도질을 쳤잖아. 그때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볼 때 야 물론 수학여행 가다가 그 참사를 당한 거는 안타깝고 빨리 구해야 되는데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을 치고 그냥 자기들이 정권을 결국은 잡나 이런 데 대한 그 억하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안 놔둔 날 산불이 변압기인지 개폐기인지 터져가지고 그냥 강원도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그럼 너들은 뭐 했냐? 너들은 애국심에 너들은 뭐 하고 왜 그냥 뭐 딴 사람 그 정략이라고 그러고 너들은 그 내로남불이라는 좋아. 이래서 그런 거야. 애국- 억하심정이 있어요. 억하심정. 애국시민 이봉규 씨, 아, 애국시민 이봉규 씨, 딱지 좀 붙여줘 애국시민. 애국시민 이봉규 씨,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애국시민들이 다시 잘 결집해서 정권을 잡고 싶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혁재 잘한다. 맞아, 정권을 잡고 싶죠. 그래 이혁재 잘한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정권을 또 잡고 국민들 싶지. 마음이 야 니들 교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럼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 가르쳐. 세월호랑 해서 대비시키면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야 참 바보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산불 나고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갑자기 막 올라. 예? 리얼미터도 올랐고 그 전에 그 데일리 안에 조사한 거는 6.5%나 올랐다고. 불이 나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지율이 올랐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국민들이 본 거야. 지금 산불 나서 초기 대응을 잘해서 11시간 만에 잘했어, 꺾고 잘했어. 사망자 1명이란 걸 보면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래도 재난의 대응을 피해를 잘했어. 최소화할 수 있구나인데 세월호 경우는 소방관들 잘했지 소방관. 잘했어. 소방관들이 잘한 건 진짜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야 돼. 소방관들은 그럼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영 잘한 게 해경이라든가 해경이 잘했어야지. 해경이 잘했어. 해경이 잘했어야지, 그때. 해경도 해경- 하려고 했지만 또 어떻게 아까 보면 얘기 좀 박근혜 마무리하자고. 해경이 잘못한 거지. 얘기 좀 마무리하자고. 해경이. 그러니까 세월호 이거 때. 정권을 잡고 싶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잘못했지. 대통령이 잘한 거야? 세월호는 전체적으로 잘못했지. 소방관이 잘한 거야.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거야. 소방관이 잘한 거야. 소방관이 잘한 소방관이 거야. 잘했어. 세월호 때는 해경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소위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 때 온 국민이 두 눈에 멀쩡히 그냥 빠져 죽는 거를 수수방관하고 지켜봐야 됐고 내용을 봤더니 기다려라 지금도 해서 생각하면 정신이 물로 좀-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뭐가 네. 오작동이 됐잖아. 막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 위에 지붕 같은 경우에서 나올 수 있게 그- 해줘야 돼. 아니 들어봐. 그 선장이 고 사형시켜. 근데 왜 선장만 구했어? 구한 게 아니고 지금 빤스 입고 나왔잖아. 배는 버리고 사형시켜야 돼. 세월호를 다 선장. 잊어버렸구나. 나쁜 그래서 애들 쪽이 아니라 배 앞쪽에 가서 선장 일행만 태우고 나와서 가버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선장인지 모르고 빤스 입고 나오니까 지가 뭐 기어 올라타니까 그냥 타라고 그런 아, 거지. 원래는 후미에 나중에 가서- 아니까 선장이었어. 원래는 후미에 가서 애들 아니 그거 그러니까 한이 왜 없는데 선장 얘기를 안 하고 그 박근혜 유리도 다 대통령만 깨버렸어요. 잘못했어. 네, 지금 아니 생각해보면. 그냥 그죠? 바깥에 나와서 물에 뛰어내려 다- 그러면 둥둥 떠 있으면 다 건졌는데 다 하여튼 건들 수 있지. 나와. 요는 선장 판단이 이 시스템의 오작동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거슬러 가면
결국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됐으니 그때 처신을 좀 잘하진 못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못했어요. 인정합니다. 못했고 이번에 소방공무원 정말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자, 박수 한번 쳐. 그냥. 진짜 소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 그 담당 본부장 계세요. 잘하셨어. 잘했어.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잘하셨어. 아주 대응 잘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도 잘하셨어. 중요한 빨리 거는 가셨어. 잘해. 자, 한 그럼 우리가 우리가 칭찬할 건 딱 해주고 들어가야 돼. 재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까를 이제 국가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게 탈원전 때문에 이것도 원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우리가 또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그렇지, 팩트 거예요. 체크 해봐. 해보자는 역시. 거예요. 이혁재 팩트 체크. 전신주 개폐기에서 화재가 났더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배전 설비 유지 보수 비용이 있어요. 네. 예산, 제가 아까 한전 얘기한 예산. 약간. 그게 1조 8,626억에서 네. 1조 4,400억 정도로 18년도에 한 4,2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 4,200억. 4,200억이나. 적자니까. 왜냐면은 한전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에 뭐 1조 4천억 이상을 지원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전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4,200억 정도가 줄었지만 실제로 보수하는 비용은 16년도부터 2,700억, 17년도에 2,900억, 18년도에 2,948억, 19년도에 올해는 4,800억으로 잡혀 있다. 개보수하는 긴급 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걸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한전 직원들이 나가서 개보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 860명 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감이 없다는 거야 올해. 수주가 없다는 거야. 일을 안 준 거지. 예산이 늘었다는데 일을 안 줬다? 그럼 이건 국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예산이 다 어디에 가냐?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내가 한 걸 봤는데 이 개폐기를 만드는 회사 중소기업. 네. 글로 핑계대더라고 또. 아예 팔리질 않아서 다 문을 닫는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 쓰냐는 거야? 그럼 개폐기를 이거 새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런 경우는 뭐 국감을 하던 수사를 하던 정확히 이제 원인을 밝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인 지구상에 밝힙시다. 이제 대비를 잘해서 불이 하나도 안 나는 나라가 존재하면 좋지. 근데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최대한 좀 대비를 하자. 정부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재난 그 노후 장비 교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화시켜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산불 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재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설득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정부가 하던가. 김갑수 정부라면은 김갑수 정부 때문에 산불 났다라고 국민은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박근혜 정부 때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그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박근혜 정부 공격은 지금 할 수 있는 그건 건데 당연한 거죠. 터무니없이 먼 거리에 있는 요인들을 갖다 대갖고 무조건 때리기로 가면 저게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한 대로 김갑수 말한 대로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난 소방관들한테 칭찬해 주는데 세월호를 다시 돌아가면 1차적인 잘못을 선장이 판단 잘못한 거야. 그지? 무조건. 그다음에 그 거기서 왜 빤스 입고 나와요? 아니, 원인 술 제공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게 원인 잘못된 제공이 거죠. 유병원 그 일가야. 회사가 확실해. 일가가 배를 그거 잘못됐죠. 개판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화물을 또 오바를 실었고 그다음에 잘못됐죠. 평형수야 뭐야? 그 그거 잘못됐고. 그 배하고 유병원 일가의 관계를 찾으려면 그 배 소유주가 유병원 내 집이 꺼야 되잖아. 아닌 걸 어떻게 해? 왔는데 왜 그래? 그거 유병원 아주 오래전에 자, 가만있어 봐. 그룹이지 그룹 잘. 잠깐. 아주 오래전에 나 그 마무리야. 그룹의 자, 소유주인 적이 알았어. 있는데 그 배하고 관계가 없는데 있다니까. 나 마무리해. 그거 다 나온 건데 우리 지금 우리가 유병원 편을 들어주는.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해경도 잘못했고 그때 그죠? 뒤처리가, 해경 잘못했잖아. 예, 뒤처리 해경이 깔끔하지 잘못한 거 아니야? 못했죠. 예. 뒤처리가 이번에 소방관들 잘한 거하고 대비해서 해경 그때 잘못한 그때 거야. 해군도 투입됐어야 돼요. 그렇지.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게 전부 잘못돼가지고 뭐가 일이 잘못되는 마가 끼어가지고 뭐가 하나가 잘못되잖아. 뭐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일어난 참사야.
박근혜 대통령도 사후에 일 처리를 깔끔하지 못한 건 일정 부분 있어. 근데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몰았단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선주 잘못, 그다음에 선장 잘못, 해경 잘못 따지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고를 갖다가 수학여행 갔다가 잘못된 사고 처리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몰아갔냐 이거지. 그러면은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산불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갖다 탈원전 대면은. 때문에 실적이 악화돼 관리 부실 발생했다. 이거는 좀 비약된 팩트다. 그리고 한전이 경영이 악화되면 배전 설비 유지 보수에서 예산은 삭감한다. 이거는 팩트 맞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10년 평균보다 이 유지 보수에 조금 높게 했다. 이거는 반만 맞다. 왜냐? 이렇게 그 예산이 팩트 어떻게 체크. 쓰였는지 아직 그렇지. 모르니까. 그걸 밝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랑 그거 똑같아. 밝혀야 돼. 김무성 의원이 이 민주당을 향해서 왜 국방을 소홀히 하느냐 그랬더니 국방 예산은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더 늘렸는데요. 많이 늘렸죠. 이런 식의 답변이랑 이 맥락이 같다니까 재난에 대해서 소홀한 정부란 얘기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못하지. 오히려 과잉 대응할 정도로 지금 하고 20년 있는데. 그래프 좀. 또 뭐 대통령의 5시간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뭐 이걸 어떻게 형이 좀 해명을 좀. 아니 말하세요. 나는 뭐 이것도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 자, 술 얘기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톡스 시술 얘기도 하시고, 하세요. 아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저러고 나왔잖아. 이봉규 씨 하세요. 다 있는 가짜 뉴스들 다 뭐. 이봉규 씨 하세요. 미용사가 들어갔다, 호텔에 갔다, 뭐 심지어는 미용사가 증언했어. 최순실하고 무슨 파티를 아니, 무슨 미용사가 했다? 간 거 증언했다고. 아니 무슨 호텔에서 무슨 섹스 파티 했다고 그런 가짜 뉴스도 하고 누가 그랬잖아. 그런 가짜 뉴스들 많았죠. 많이 나왔잖아. 왜 많았지. 불알치고 그래. 그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 하지 그래놓고 마시고, 진짜로. 공식적인 얘기를 그때 하라. 그랬잖아. 그때 그때.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그땐 그래고 왜 지금은 안 하냐 이거야. 지금 5시간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거죠? 지금 가짜 뉴스를 왜 말 안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5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아, 좀 왜 그래요? 안 밝혀? 그것도 그래서 제가 시간 추적을 해봤어요. 팩트체크. 야! 이혁재 팩트체크. 팩트체 역시 좋아. 있어. 자, 뭐야? 어떻게 다시? 봅시다. 저녁 7시 17분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산불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자마자 8시 30분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뭔가를 발표해.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바로 9시 44분에 소방청에서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도 아니고 그냥 바로 3단계 해가지고 올 스탠바이를 하는 거야. 잘했어,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바로 9시 48분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강원도로 막 몇백 대, 막 1,000대 가까운 소방차와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가는 요 세 사람, 요 기관들이 다 한 거야, 이거. 잘했네. 요 기관들이 다 한 잘했네. 거야. 자, 그러면 청와대와 대통령은 뭐야? 청와대와 대통령은 뭐랬냐? 10시 30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회에서 뭐야 보내줘야 된다. 뭐 한심해. 이거 한심한 얘기들이야. 이미 정의용 아이. 국가안보실장이 없어도 이미 전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대응을 잘했어. 그 사람은 그냥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국감에서 질의응답해도 돼. 대통령 뭐 하셨냐고. 11시에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11시 15분에 그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가 이제 그때 이제 보고를 받으신 얼마가 거죠. 차이가 저녁 때 그 언론인 뭐 그 무슨 그날 간담회 뭐 이런 아니야 거. 무슨 그게 무슨 세리머니가 있었더라고 저녁 때.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5시간 정도가 비는 거야.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 왜냐? 보세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분당 내놓으라며. 초단위로 내놓으라며. 왜 이걸 왜 안 못해? 내놔? 이랬잖아요. 근데 5시간 동안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주면서 하는 논리가 이거예요. 그때는 잘못 대응을 해서 우리가 요청한 거지만 그 시간 7시간 동안 뭐 했냐? 잘 대응했는데 지금은 왜 잘 그쪽에- 대응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냐 이 그러니까 논리예요. 자, 5시간이 비잖아. 그게 지금 형님 얘기하세요. 그 조원진 의원은 그 국회에서 술 마셨습니까? 지금 이런 이 음주설 제기했지. 그 다음에 유튜버들 이봉규 씨 친한 사람들, 그 뭐 신모 씨, 뭐 정모 씨, 뭐 이런 동료들 인간 하여튼. 무슨 뭐 보톡스 수술 뭐 그런 얘기도 했대 말이 안 그러고 돼. 네티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말이 안 옮기죠. 열심히 얘기를 하죠. 이제 발표 나올 테니까. 왜 발표를 안 할까요? 5시간? 그러니까 얘 지금 아니, 왜 안 대응을 잘했는데 분 단위로 뭐하러. 아니 발표해야 될까? 발표하냐. 분 단위로. 그러면 그 논리가 아예 차라리 이러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거 안 쓰고 소화전 들고 안 갔냐 아니,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시스템 그럼 관리를 박근혜 잘 대통령 보고 잠수복 입고 잠수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처신했죠? 현장을 가는데 최소 인력 데려가고 브리핑 안 받았어요. 당장 불 끄는 게 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 전면에 나서야 될 건 누굴까? MBN의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합디다. 자기가 그 분란 시간에 청와대에 가 있었다는 거야. 온 청와대가 난리가 나서 돌고 있고 모든 것이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어디를 자기도 기자에게 브리핑하는 걸 받아봤다는 거야. 전 청와대가 풀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언론에다가 쇼를 하냐고 나와서 어쩌고. 시스템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정도의 태도 발표만 하면 되는 거야. 격려하고 상황에 대한 기초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처신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급히 가긴 아니, 가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난리를 자, 부르는 우리가 말고 가정을 해서 지금 김갑수 얘기를 그대로 한번, 세월에 대자. 네. 배가 이제 뒤퉁뒤퉁 하면서 이렇게 엎어지기 직전이에요. 네, 그걸 다 그때 생방송으로 봤죠.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이준석 선장이 마이크에다 대고 자 승객 여러분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러고 방송을 하고 해경들은 헬리콥터로 투입해서 거긴 바로 투입해가지고 이거 밧줄 타고 투입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인도해가지고 밑엔 배들 쫙 해서 전원 다 구조했어. 네. 전원 다 구조해. 이준석 선장 잘하고 해경 잘해서 전원 다 구조했다고 치자고. 그러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냐고. 아니 구조가 지금 김갑수 얘기 그대로지. 저는 구조했는데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선장 잘못하고 해경 잘못하고 뭐 잘못한 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자 그러면 해경 측하고 청와대하고 오간 수많은 교신 자료가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VIP께 보여야 된다는 영상을 빨리 올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대기했던 나 여기 이 시점에서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전 대통령을 헐뜯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재난 앞에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 그때는 진짜 해경이 그걸 잘못 대처했어. 아니 빨리 나오라고 했어야지 애들한테. 첫째는 어떻게든 나와라. 그 젊은 애들이 나오라 그러면. 그러면 선장이 해경 나왔지. 타진을 했을 거 아니야. 해경이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해경이 투입해서 나오면은 구조해드립니다. 걱정.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으면 됐잖아. 애초에 유병헌이가 배를 개떡같이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고, 이게 총체적으로 잘못해서 그런데 왜 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원래 그 길이 제주도 가는 길도 아닌데.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날 기후가 그것도 참 희한한 거고. 기후가 또 안 좋았어.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런 왜 거야. 평형수를 또 그때 안 맞추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니 기후가 안 좋아. 총체적이야 그게. 나 총체적인데 형 세월호 얘기하지 맙시다. 뭐로? 너무 막 모든 길을 정말 노마로 모든 거 박근혜 우울증도 대통령 다 오고, 뒤집어 씌웠잖아. 막 그때 근데 저는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그런 논리가 세월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않는데 온 국민이 바보는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일이 벌어지는 전 과정 동안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국가 관리를 하는지를 본 거야. 아니, 저희도 지금 열심히 변호해봐야.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 안 해. 총체적으로 문제고. 그렇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세월호 게 얘기만 하면 형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다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문으로 일반 할게요. 시청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국가와 모든 걸 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주권으로 대통령의 그 7시간 청와대에서 그거 시간대별로 보고하라고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하냐 뭔가가 이러는데 틀리는 게 있으면 못한 거지. 왜 지금 못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이 강원도 산불이었을 때 집에 작업실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뭐 했는지 난 몰라. 모른다고. 하지만 그냥 열심히 방제를 위해서 총괄 진두지휘를 했고 큰 틀에 이 재난 명령을 내린 것까지는 알아. 자, 더 알고 싶으면 조금만 기다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막 있으면 시간대별 그렇죠. 행동 발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근데 왜 갑자기 이걸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24시간을 CCTV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무리예요. 글쎄 사실은. 그건 그런데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7시간 요구한 것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난리들을 있었고. 치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을 왕처럼 섬기는 태도도 참 문제였는데 반대로 정말 대통령을 공깃돌 부리듯이 그냥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이것도 참 곤란하지 않아요? 국민 이렇게 대표가.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공깃돌이 아니라 최소한 그때는 완전히 국민 대표인 대통령이 국가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다고 판단한 데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설을 하고 자기가 명령을 내리신 방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들고 싶어 해 비판자들은. 그때는 대통령을 근데 성희롱까지 했잖아. 과도한 거지. 성희롱까지. 정말 과도한 거지.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님.